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암으로 진단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 혹시 잘 알고 있으신가요?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은 진단이 되면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암보험 못지않은 암 환자 국가 지원 혜택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복지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팀장입니다. 암이라는 큰 병이 발생한 환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고통,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치료기간, 죽음에 대한 공포 등 여러 가지가 다 걱정되겠지만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치료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육체적, 정신적 고통보다도 경제적인 부분, 즉 치료비나 가족의 생계에 대해 더 부담을 느꼈다는 거고, 때문에 우리는 암을 경제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경제 질병인 암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 지원 제도 중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신 보편적 지원 제도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이제는 모르는 분들이 없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산정특례는 정말 중요한 제도라서 첫 번째로 넣어봤습니다. 암 환자라면 누구나 해당이 되고 암 이외에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환이나 희귀질환, 난치질환 환자분들도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S 15점 이상에 해당되는 중증 외상 환자분, 심지어 중증 치매 환자도 보장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인데요.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중증 질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5%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는데 외래 진료와 입원 진료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과거에 암을 진단받아 이미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셨는데 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암 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해서 투여 중인 암 환자는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진료받은 병원의 업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연락하면 되는데 이 산정특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에게는 거의 자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고액 중증 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1분위는 소득이 가장 적으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89만 원이고 반면 가장 소득이 많은 분들은 10분위에 해당되어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826만 원입니다. 이건 1년 합산 금액 기준으로 내가 만약 1분위에 해당된다면 본인 부담금 89만 원을 제하고 추가 금액 전부를 부담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환급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병원에서 급여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가 있고, 둘째, 여러 병원을 이용하여 지불한 금액이 합산되어 상한액을 넘었을 때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사업 환급이 있습니다. 암 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처럼 산정특례를 받아 이미 병원비의 5에서 10%만 내고 있는 경우라도 그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8월경에 전년도 의료비를 정산해서 혜택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반드시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이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꼭 제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등 소득재산 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서 우리 가구가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제도입니다. 연간 180일 이내에서 5천만 원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의 50%에서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말씀드려보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되었을 경우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1인 가구일 때는 120만 원 초과 시 70%, 2인 가구일 때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될 시 7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10%를 초과할 때 60%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미용, 성형, 도수치료, 감면비 등이며
민간 보험금이나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부분은 차감한 뒤 계산이 됩니다. 네 번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02년 15세 이상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 사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성인 암 환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크게 소아 암 환자와 성인 암 환자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성인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 암 환자는 백혈병 3천만 원, 백혈병 이외에는 2천만 원이고 성인 암 환자는 전체 암종에 해당되는데요.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파트가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암으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비, 그러니까 수술 또는 입원 과정에서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가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했을 때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7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우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79만 4천원, 4인 기준으로는 457만 3천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기준도 보는데요.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천만원 이하입니다. 혜택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번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산정특례와 본인 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비급여 항목까지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주민센터와 시군 구청의 긴급복지 지원제도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퇴원 3일 전까지는 신청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이 되고 신청은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합니다. 생계가 곤란한 암 환자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다르고 문의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암치료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나를 대신해 혹은 내 가족을 대신해서 암 환자 돌봄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제도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그 대상이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577 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하는 중증 질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 소녀 가정이나 조성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해당되고요. 가사나 간병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급받을 수 있고 방문하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일부 본인이 부담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를 위한 더 많은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입니다. 첫 번째는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으로 환자와 가족, 그리고 그 지인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완화시키고 암 환자가 치료된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보도 꼭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의사가 이 환자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중앙 호스피스 센터가 있습니다. 생명에 위독한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 또는 그 환자의 가족은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증상 완화와 심리, 사회적, 영적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인데 암 진단으로 인한 중증 환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서 연말 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암 환자분들,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국가 무료 혜택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의료복지 혜택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고 정말 많은 나라에서 부러워한다고 하는데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솔직히 부담될 때도 있지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생각해 보면 솔직히 아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이나 각종 복지 혜택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암 환자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